여자는 자신이 선택한 병아리가 불사조가 될 거라 생각했다. 그 병아리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붉은색을 띠고 있고 다른 병아리보다 3배는 컸고 10배는 많이 먹었다. 무엇보다 오만한 태도로 자신에게 정성을 쏟을 것을 요구하는 그 모습에 여자는 붉은 병아리가 불사조의 새끼임을 확신했다. 불사조의 새끼가 아니라면 그런 어처구니없는 요구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병아리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주는 먹이만 먹거나 무언가 포기한 눈으로 구석에 박혀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아닌 상태로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한 번도 느껴보지 않던 여자의 정성을 지레 짐작해서 그런 것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스스로 증명할 것이 없는 병아리는 언제나 약한 것이다. 그러나 여자가 선택한 그 병아리만큼은 분명 지금 당장 증명할 것이 없는데도 자신에게 정성을 쏟을 것을 요구했다. 단지 털이 붉고 덩치가 크며 먹이를 많이 먹는다는 것이 그 병아리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다. 여자의 친구들은 그 병아리를 보고 부담스럽고 이상하다며 외면했지만 여자는 달랐다. 불사조가 틀림없어? 여자는 다른 병아리는 볼 것도 없이 붉은 병아리와 계약했다. 계약이란 간단한 것이며 동시에 복잡한 것이다. 계약할 마음을 먹기까지는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시간이 들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의 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여자는 가볍게 서명하고 붉은 병아리와 같이 살게 되었다. 여자는 크고 화려한 날개로 자신을 빛나게 해줄 불사조의 모습을 기대했다. 그때쯤 되면 여자는 불사조가 너무 크고 뜨거워서 자신의 집을 차갑게 유지하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간다고 친구들에게 말할 생각이었다. 여자는 그 순간 친구들의 표정이 상상되어 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3년이 지났다. 붉은 병아리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여자는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지 않았다. 불사조라는 것은 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가끔 불만인 부분은 붉은 병아리가 여전히 덩치만 크고 많이 먹기만 했으며 동시에 오만하다는 것이다. 붉은 병아리는 언제나 자신에게 정성을 쏟을 것을 요구했다. 여자는 그때마다 불사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불현듯 그냥 특이한 모양의 병아리는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여자는 문득 떠오르는 불안함을 외면하고 다시 한번 붉은 병아리가 불사조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했다. 14년이 지났다. 다른 병아리가 수탉이 되고 자신의 화려한 닭볕을 흔들며 발톱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쯤 여자의 붉은 병아리는 그대로였다. 여자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붉은 병아리가 불사조 새끼라 하더라도 자신이 죽기 전에는 불사조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거라고. 붉은 병아리가 불사조가 되려면 100년은 걸릴지도 모른다. 친구들의 병아리는 이미 닭이 되었거나 가끔 아직 병아리인 상태로 있었지만 여자는 그 모습도 부러울 따름이었다. 친구들은 병아리에게 아무 정성도 쏟지 않기 때문이다.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차리긴 하지만 성장하지 못한 병아리도 그렇고 성장하지 못한 병아리와 계약한 친구도 그렇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여자의 사정은 달랐다. 붉은 병아리는 여전히 많이 먹고 여전히 오만했다. 붉은 병아리는 자신에게 정성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여자는 한결같은 그 모습에 질려버렸다. 그러나 부푼 마음에 붉은 병아리를 선뜻 선택해버렸던 그 순간과 14년간 이어져 온 자신의 정성이 알 수 없는 무언가를 만들어버렸다. 여자는 이 알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행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여자는 이제야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을지 모른다 생각했다. 50년이 지났다. 붉은 병아리는 여전히 많이 먹고 여전히 오만했다. 그것은 불사조로서 좋은 덕목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여자에게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었다. 여자가 너무 지쳐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불사조니 뭐니 하는 건 유치해 보일 뿐이다. 이제 여자는 편안하고 싶었다. 이러한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여자도 이 사실만은 받아들였다. 여자는 붉은 병아리의 오만함이 대단해 보이지 않았다. 가끔은 귀엽게 보일 때도 있으나 대부분은 짜증이 났다. 여자는 붉은 병아리에게 예전처럼 정성을 다하지도 않았고 가끔가다 성질을 내기도 했다. 붉은 병아리는 달라진 여자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오만함을 잃지 않았다. 다만 자신에게 정성을 다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붉은 병아리는 가끔 여자의 눈치를 보며 여자의 사정을 봐주는 것처럼 굴었지만 여자는 별로 기뻐하지 않았다. 여자의 마음 한켠에는 불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신도 생겼다. 그런 건 꿈에나 있을 법한 상상의 존재이며 힘든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 만들어낸 어설픈 희망이었다. 불사조가 없는 것이 당연한 사실인데 왜 그걸 몰랐을까?
여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정도 차분해질 수 있었다. 80년이 지났다. 여자는 죽어가는 마당에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불사조가 정말 있다는 것을. 그러나 자신과 살던 붉은 병아리는 불사조가 아니었다. 붉은 병아리는 여전히 많이 먹고 여전히 오만했으나 병아리였을 뿐이다. 불사조의 정체는 80년 전 붉은 병아리 옆에 별 볼일 없이 숨어있던 작고 왜소한 병아리였다. 여자는 그 사실을 알고 웃음이 났다. 숨이 끊어질 듯 미약하게 웃기는 했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도 자신은 불사조의 새끼를 본 것이다. 과정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약한 병아리는 불사조가 되었다. 몇몇 친구들은 그 소식을 여자에게 전하면서 잊지도 않았던 불사조의 화려한 과거를 이야기했다. 눈빛이 언제나 하늘을 향했다던지 작은 날개가 사실은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던지 말이다. 여자가 5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남몰래 눈물을 훔치며 붉은 병아리를 지독하게도 구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여자는 불사조와 인연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자신의 시간은 이미 붉은 병아리와 80년 동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여자는 불사조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다만 여자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붉은 병아리였다. 여자는 자신이 없으면 붉은 병아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붉은 병아리는 여전히 덩치가 크고 오만했지만 이제 자신에게 정성을 쏟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서로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여자의 몸이 이미 자연스럽게 허물어져 가고 있다. 여자는 자신의 숨이 사라지는 순간에 붉은 병아리를 보며 생각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여자는 볼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